네가 어디 사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아파트 계단에서 당신이 그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반대편 아파트 계단에 불이 켜져 있고 한 사람이 당신의 살인 장면을 목격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격자를 제거한다거나 도망친다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일반인의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한 사이코패스는 주저없이 그리고 표정 변화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 켜진 아파트가 몇 층인지 층수를 세야죠. 그래야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죠. 대가리 따라가지고 나머지 깨줘. 오늘은 핑크와 함께 영화 역사상 최고의 사이코패스 3명의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역대급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정신질환도 보너스로 가지고 있죠. 공감 능력 부족과 죄책감 제로를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미저리에 등장하는 윌키스입니다. 윌키스는 평소 동경해왔던 소설가 폴을 사고에서 구해내고 보살피게 됩니다. 폴은 정신 이상자인 윌키스에게서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죠. 많은 호러 스토리처럼 미저리는 최악의 공포감을 안겨주는 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 스스로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두 번째, 움직일 수 없는 것. 세 번째, 완전히 정신 나가고 위험한 사람에게 당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 바로 그것들이죠. 사이코패스는 쉽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생이 항상 지루하죠. 그들이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마주한 사람의 눈에 진정한 공포심이 떠오를 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맛볼 때 본인은 지상 최고의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연쇄살인범이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God, I love you. 현실 사이코보다 더 사이코처럼 연기해준 우리의 캐티 베이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I love you. 어린 시절 토요명화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유난히 눈빛이 매서웠던 배우 한 명이 생각납니다. 등장 씬에서부터 세계인을 전율케 했던 주인공, 바로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역할을 맡았던 안소니 홉킨스죠. 영화의 4분의 1도 안 되는 분량에만 출연했지만 핑코의 어린 시절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뇌리 속에 각인되었고 그해 오스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니발의 등장은 영화 제작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산됩니다. 영화의 오프닝 씬에도 잠깐 등장합니다. 이 등장씬은 나중에 우리가 정교하고 절제된 킬러를 만났을 때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독자에게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런데 한니발 렉터를 진짜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한니발이라는 캐릭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질환과는 가장 거리가 있는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니발의 천재적인 IQ와 교양 있는 분위기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전직 정신과 의사가 FBI 수련생 클라리스 스탈링 역의 조디 포스터와 맺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관계 속에서
그가 사회적인 기준 속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미리 정교하게 사건을 계획하는 치밀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일컬어지는 정신질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여러분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꿈의 지배자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위는) 쉰들러 리스트 속의 아몬 고스입니다. 사이코패스의 성격이 주체할 수 없는 권력과 특정한 그룹에 대한 비정상적인 분노와 결합되면 어떤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묘사되죠. 나치가 점령한 폴란드의 수용소를 책임지는 통수권자로서 고스는 무분별한 사륙을 일삼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인천 상륙 작전에 등장했던 리암 니슨 형님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봤던 영화에서 대저택에서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펴면서 태연하게 유태인을 쏴 죽이는 아몬 고스의 모습은 저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시 엄마가 보지 말라는 영화는 몰래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또 다른 특기는 겁에 질린 유태인 하녀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아몬은 스스로 하녀를 희롱하는 것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악의 진정한 화신이지만 하녀 헬렌을 대하는 모습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랄프 피네스를 아몬 역으로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악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죠. 끝까지 부끄러움 없이 하이 히틀러를 외치는 아몬의 모습 속에서 당시 나치 이념의 위험성과 많은 사람을 유혹했던 힘의 강력함을 느낄 수가 있죠. 단순한 악의 모습만이 아닌 바로 그만이 표현해낼 수 있었던 독 묻은 사과 같은 위험한 악마였던 것이죠. 사이코패스는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죠. 공감 능력 제로의 아몬이 사이코패스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손질할 때 톱질을 하거나 도끼로 찍어내리면 죄책감이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사람을 살해할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평범한 사람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왜? 하지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를 나타내는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정이 없음, 감정의 부족, 무책임함, 불안정한 스피치, 과도한 자신감, 폭력성, 이기적임 등이 있습니다. 성향들을 쭉 나열해보니 만약 이 모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네요. 이 중 감정의 부족은 사이코패스를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를 봐도 사랑스러운 감정이 들지 않고 살인을 저질러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니 등골이 정말 오싹해지네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190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고려해서 1930년대에는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를 좀 더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하지만 요즘엔 또다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유전적 특징과 연결된 더 심각한 정신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회화된 사람들, 즉 사이코패스에 비해서 조금은 수위가 낮은 정신병을 표현하는 용어로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화 속 사이코패스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
수많은 매체에 단골로 나오는 소재인 만큼 확실하게 잘 알면 그만큼 더 재미있게 영화 시청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핑코의 영화 리뷰 사이코패스 편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